안녕하세요. 300 주식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지수 차트를 볼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평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종합지수 차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평선을 5일선과 21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일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서 21선이 상승을 하고 있으면 이러한 구간을 정배열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배열 구간에서는 주식이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상승을 하다가 지수가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 5일선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지다가 하락 추세를 그리게 될 테고, 21선 또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이렇게 완만해지고, 이 5일선과 21선이 위치가 바뀌는 순간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리를 데드 크로스가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드 크로스 이후에는 주식을 할 때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예전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큰 하락이 나왔던 이러한 구간인데요. 이때 흐름을 보시면 이날 폭락을 하면서 5일선과 21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기 직전이고요. 이 파란색이 5일선이고 빨간색이 21선인데요. 지금 하락하는 5일선의 각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다음날 급등을 하더라도 데드 크로스가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고요. 다음날 상승이 나오지만 데드 크로스가 확정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21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그 아래 5일선이 위치하면서 5일선 또한 기울기가 하락 기울기일 때는 이 하락하는 5일선이 굉장히 강한 저항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5일선은 뚫기가 웬만해서 힘들고요. 이후의 흐름을 보면 5일선을 돌파하는 듯해 보이지만 이런 음봉이 나오고요. 재차 폭락이 나옵니다. 이런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오지만 이 기술적 반등이 약하고 이 전고점을 넘지 못하니까 재차 하락을 하고요. 다시 이 하락하는 5일선 저항에 부딪히면서 긴 장대 음봉이 연속해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단기간 폭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다시 하락하는 5일선에 저항을 부딪히면서 음봉이 나오죠. 재차 폭락.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요. 또 이 자리도 볼까요? 이때도 5일선과 21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죠. 그리고 나서 이 데드 크로스 이후에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다음날 하락을 하고요.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지만 이 하락한 5일선에 저항에 부딪히면서 밀리는 모습이고요. 재차 이런 큰 폭락이 나옵니다. 다시 반등이 나오지만 반등의 세기가 약하고 이번에는 하락하는 21선 이 저항에 부딪히면서 재차 이런 큰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 자리에서도 다시 5일선 저항받고 밀렸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5일선은 21선 아래에서 하락하는 5일선은 굉장히 무섭고요. 이 자리도 볼까요? 이날 또 폭락을 하면서 5일선 21선 데드 크로스가 나죠. 앞으로 계속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재차 이런 하락이 나옵니다. 장중에 반등은 계속 나오지만 5일선을 넘지 못하고 있고요. 또 폭락이 나오고요. 이 폭락 뒤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지만 반등이 강하지 못하고 재차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이런 하락하는 5일선 저항에 부딪히면서 음봉이 계속 나오고요. 이런 흐름이고요. 이때도 볼까요? 이날도 5일선 21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죠. 이때부터 조심해야 되고요. 다음날 폭락이 나오죠. 또 폭락. 기술적 반등 나오지만
반등이 약하고 재차 하락, 또 5일선 하락하는 5일선 맞고 이런 장대 음봉, 이러한 모습이 계속되고요. 지금 주가지수에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날 처음 데드크로스가 나는데요. 이전에는 데드크로스 구간이 없었죠. 이때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났고요. 다음날 이때 중요한 게, 이런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 회복하는 방법은 최대한 빨리 5일선과 21선 위로 올라타야 됩니다. 이후의 흐름이 반등이 꽤 강하게 나왔고요. 5일선은 올라타고 다시 21선도 올라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데드크로스가 나죠. 이후의 흐름은 이런 하락, 또 강한 하락, 이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만 이런 하락하는 5일선 저항에 부딪히면서 또 음봉,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내용은,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 보시면 3.69%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락, 5일선이 하락하는 이런 추세에서 갭상승은 전혀 좋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장 초반에 갭상승하고 살짝 올라갔다가 5일선에 맞고 음봉 나오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21선 아래에서 5일선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자리였고요. 예전 차트도 한번 볼까요? 이런 5일선이 하락하는 자리에서는 이날 갭상승을 하죠. 시가 2.8% 갭상승을 합니다. 아마도 전날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갭상승 이후에 이런 음봉이 나오고요. 다음날 이날도 시가 1.1% 떴지만 5일선 부딪히고 음봉 나오죠. 이날도 시가 3.39% 떴는데요. 역시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고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다른 구간도 그런 구간이 있었나 한번 보면요. 이런 자리 21선 아래에서 하락하는 5일선, 이날 시가 1.12% 떴는데요. 역시 5일선 부딪히고 음봉, 이날도 시가가 1.1% 떴죠. 하지만 이런 음봉, 이날도 약하게 0.13% 떴지만 장중에 살짝 반등 나오는 척 했지만 또 음봉,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시가도 그렇게 많이 뜨지가 않았어요. 미국장 나스닥 오름폭에 비하면 시가가 0.43% 높지 않았고요. 장중에 1.64%까지 반등이 나왔지만 이 5일선 하락하는 5일선에 맞고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약하자면 이 5일선과 21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5일선이 21선 아래에서 하락 추세를 이어갈 때는 미국 시장이 갭상승 하더라도 절대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장 마감 후에 관심 종목 리뷰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